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 상식 시간인데요. 채권 추심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를 잘 써놓으셔야 합니다. 분쟁이 붙었을 때는 서로 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나 제3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당사자들끼리만 작성하지 마시고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당사자들끼리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에 그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인증을 받아오는 것은 해당 문서를 당사자끼리 작성했다는 확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이 가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그리고 추후에 강제 집행이 바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같이 넣어줍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증서 하나만으로도 바로 압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연인 사이 혹은 친한 친구 사이에 믿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증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 액수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서로 다툼이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한 이후에 2주면 결정문이 대부분 나오고요. 그 후 2주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바로 확정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그것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보전 처분을 미리 할 수가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요. 이때 할 수 있는 건 가압류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 팔릴 게 걱정이 되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자동차 등등의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편리한 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그러나 악성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합니다. 저당권, 가등기, 담보, 가압류, 또다시 저당권 등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가압류를 한들 실익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예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곳에 돈을 넣어놓는지 몰라도 어느 지점인지조차 몰라도 됩니다. 시중은행 유명한 몇 곳하고 제2금융권 등을 본인이 다 찝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법원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가압류가 추후 소송에서 결국 채권자가 채권이 없다라고 밝혀지거나 혹은 가압류 액수가 과도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불이익을 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인데요. 채권액의 보통 20%에서 40% 정도를 제공하게 합니다. 이때 그 담보 금액의 반절 정도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무리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급명령이나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 권한을 확보했다면 바로 압류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도저도 안 해놓고 집행 권한은 있는데 강제 집행을 할 방법을 모르겠을 때입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고요. 이걸 거부하거나 출석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한 20일 이내에 가둬둘 수도 있고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허위로 그 목록을 작성한 정황이 보일 때에는 별도로 재산 조회 신청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좀 정해져 있는데요. 방금처럼 허위로 목록을 작성해서 냈을 때 또는 아예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인데요. 재산 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각종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알아봐줍니다. 주식, 보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등 모든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안 좋은 것은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모를 때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채무 불이행 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 있는 명부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나한테 채무를 갚지 않는 그 시점에 누군가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정황이 보이고 이 사람 이름을 보니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족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행위에 해당되면 이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인데요.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한테 사업 자금을 빌리고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썼다. 즉 용도를 다르게 말했거나 이미 채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돈을 빌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거짓으로 말하고 빌린 경우, 즉 채무 능력이 없는,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망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빌릴 당시에 채무도 이미 너무 많았고 얘가 기획한 사업이란 것이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실현 가능성도 있었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운이 나빠 망했다. 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를 시키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압박이 많이 되어서 합의를 하고 변제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만약에 사업의 기회가 있었고 시간을 조금 더 주었다면 사업이 성공해서 변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부분은 그 거래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